네, 다음은 이송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9만 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네요. 사실 동아소시오를 포함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워낙 순환매를 많이 거치다 보니까 장기 보유를 하실수록 또 지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테고, 또 오히려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했다가 비싼 값에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아소시오라는 이 회사 자체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카스를 만든 동아제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전통 깊은 회사에 투자한다는 자부심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동아소시오홀딩스에 대한 차트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컸던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회사들,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는 진단키트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등등의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동아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룹으로 형성이 될 때 같이 승선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했던 차트를 잘 보시면 4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국내 안에서는 K바이오라는 시스템으로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존의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조금 저평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IT라든가 5G 그리고 원격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재택근무 관련된 주들이 또 한번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결국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은 순환매가 돌 때마다 또 한번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일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급락하고 강세를 보였다가 또 다시 급락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불안한 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보였던 거래량들을 전반적으로 보였을 때는 지난 팬데믹 이전에서 오르내리는 부분의 폭들보다 훨씬 더 적게 움직이고 왔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주가가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라면 조금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지금 88,800원 정도, 89,9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다음 주 장이 개장을 했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면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보인 부분에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고만 마음을 먹으시면 사실 바이오주에 접근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은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컨센서스들은 훨씬 더 높게 잡혀 있을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는 아카데미나 학회에 대한 부분들에서 임상 결과를 또 한번 제출을 하고 또 한번 거기서 검토받을 기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제약뿐만 아니라 관련된 용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납품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업종에 걸쳐서 지금 다각화가 이미 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렇게까지 그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장 내가 포기해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또 저력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다만 목표가를 선정하실 때는 이전에 3월부터 올라왔던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보다는 조금 다소 움직임이 적은 부분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95,000원 선까지는 계속 안전하게 가져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은 동아소시오홀딩스도 굉장히 성공 투자에 가깝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